안녕하십니까. 비 오는데 되게 파워까지 와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했던 내용 좀 간략하게 참고하고요. 설명해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그건 좀 간단하게 지나가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계획을 세우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2024년도 지금 입시를 준비하시는 중2 학부모님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2023년 내년 1월달에 되면 아마 입시 종합반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입시 종합반에 들어가기 전까지 과학을 완벽하게 끝내는 게 저희 이번에 수업 목표고요. 그래서 수업 기간은 7월달부터 시작해서 1월달 되기 전까지 12월 말까지만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CMS랑 비슷한 거 다원이나 큰 학원들에 아마 어머니들이 불안하셔서 꼭 들어가시거든요. 무조건. 학생들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대형학원에 들어가실 때까지만 저희가 케어를 할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5월달에 이제 1단계, 7월달 2단계, 또 8월달까지 3단계까지 지금 올해는 진행 중이고요. 그때부터 입시를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영재고 입시라고 느끼는 시기는 내년 1월달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시키더라도 아니면 자기가 뭘 공부하더라도 실제로 자기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시기가 이때부터 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기 전까지만 저희가 준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머니들 학부모님들께서 보통 학생들 K로나 롤하우 이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수업을 많이 듣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다 KMO 정도로 중학교 1학년 때나 중2 때까지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KMO를 무조건 한다고 해서 수업이 엄청 잘하냐? 그건 또 아니고요. 영재고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면 오히려 선행하는 학생들로 되게 바뀌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인 부분은 제가 좀 더 문제도 보여드릴 거지만 저희가 수학을 뺀 과학만 지금 좀 단단하고 있습니다. 수학적인 빼는 나머지 부분은 안 하고, 그 다음에 물을 화오를 꼭 해야 되냐라고 항상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2학년인데 지금 준비해서 3학년 때 한번 시험 칠 정도로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그런 거를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영재고 쪽에 더 특화를 시켜서 수업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물을 화오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았다고 얘기 드리지만, 지금은 시기상으로 너무 빡빡하거든요. 학생들이 지금 2학년이라서 내신도 잘 챙기셔야 돼요. 내신을 잘 챙겨야 시험을 또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신도 챙기면서 물어 과월까지 하기에는 무리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이쪽 물을 과월이나 생지나 지구과학이나 다 내용 자체가 여기에 좀 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시험 문제를 안 푼다 뿐이지 내용은 거의 다 들어가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나 화월 쪽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요. 실제로 KMO나 물을 화월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수업을 가야 되니까 시간상으로 너무 많이 뺏겨서 지금은 이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지금 현재부터 1월달 종합반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간단히 사이에 넣어놓은 건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대형학원에서 탑클래스 반이 있거든요. 한 10명 정도에서 15명 정도 운영되는 반이 탑클래스 반이 있는데, 거기 반 애들이 거의 한 30% 정도 서울 경기를 합격을 잘해요. 실제로 합격률이 높거든요. 이것보다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3명 중에 1명은 서울이나 경기를 무조건 붙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 탑클래스 밑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합격률이 5%가 채 안 돼요. 10명 중에서 한두 명 뺄까 말까거든요. 그래서 클래스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녀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다른 학원 가면은 처음에 상담 받으실 때 물리 올림피아 뜨냐, KMO 어디까지냐, 이런 거 다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그 학원에 가서 시험을 쳤을 때 성적이 좀 잘 나와서 등급 반에 최소한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지금 과학 경력의 수업 전체적으로 선생님들하고 협업을 같이 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중고등 과정에 심화과정이 나오면 보통 대학교 과정 일부가 좀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과정, 고등학과정, 그다음 심화과정까지 다 한 번에 진행을 하는 걸로 틀을 잡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심화과정을 하게 되면은 중학교를 다 잊어버립니다. 중학교 가다 보면은 어려운 걸 못 풀거든요. 그래서
각 파트마다 커리를 짜다 보면은 중학교 1학년에 나왔던 뭐 역학 부분이 똑같은 내용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보다 대학교 1학년까지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우고 고등학교 때는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대학 과정에서 이렇게 배운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전체적으로 한번 자기가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런 커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과목이 하나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좀 연계성을 좀 많이 띄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계성 문제도 저희가 그 각 파트별로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도 저희 선생님들하고 같이 준비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좀 더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문제는 경기고 작년 문제거든요. 올해는 아직 시험이 진행 안 돼가지고 작년 문제인데 이 문제를 보시면은 이거는 보기에는 물리 문제라고 생각되시지만 이 실제로 수학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기고 같은 경기과학고 같은 최근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냐면 학교에서 그 과학 문제를 출제할 때 무조건 수학적인 문제로 엮어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과학 지식도 알아야 되고 수학도 무조건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용lim으로 한번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수학이랑 과학을 엮을지를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요즘에는 경기가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문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심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심한 문제인데 단순한 과학 문제가 아니라 수학이랑 섞여서 나와서 이게 최근 경기고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그 연대성 문제가 1이 있고 2가 있거든요. 이거는 2에 나오는 문제. 1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중등부 기본 내용인데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고 2 같은 경우는 거의 창의력 문제인데 여기서 애들이 거의 다 당락이 결정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오답률이 한 70% 됐거든요. 거의 다 2번에서 5%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전 문제 문제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문제를 다 보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초등부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내용은 초등부에서 방금 배운 내용인데 그거를 어떻게든 자기가 생각을 해서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도출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실험 설계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대전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까지는 아니지만 고등부 심화 내용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경기과학고 같은 경우는 이제 심화성 문제는 아니지만 수학이랑 연계를 시켜서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과학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예요. 중등 과정으로만 이걸 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또 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요게 좀 재미난 게 대학교 물리학에 나오는 문제예요. 실제로 대학교 물리학에서 나오는 문제를 자기네들이 편집을 해서 조금 더 좀 쉽게 만든 문제인데 물론 공식은 쓰진 않거든요. 공식은 수식을 써서 문제를 풀지는 않지만 자기가 이런 것까지 내용을 알아야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라서 대전 영재고를 준비하려면 좀 더 대학교까지는 아니지만 대학교에 준하는 커리까지는 좀 해야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마다 좀 차이가 심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시험 치실 때는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인천까지 다 똑같은 시험지예요. 그 5개 학교 영재고 다 통합형으로 문제를 낼 거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세종이나 그쪽으로 생각하시더라도 똑같은 유형으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5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원투 과목부터 해가지고 대학 물리학까지 최소한 좀 한 번 정도는 풀고 들어가야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다른 유형인 한과형 문제인데요. 여기 한과형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에 대한 설명이 엄청 길어요. 다른 학교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하게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하는 반면에 한과형 같은 문제는 지문 자체가 엄청 길거든요. 거의 A4 한 페이지 정도로 심화를 시켜서 문제를 내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일 수도 있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과형 같은 경우에는 뭘 많이 배운다고 해서 잘 푸는 문제는 아니고 자기가 얼마만큼 평소에 과학에 대해서 많이 관심 있냐, 관심 없냐에 따라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가 좀 결정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과형 같은 걸 준비할 때는 최대한 다양한 과학을 많이 가르치거든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배운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창의력 쪽으로 좀 수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학교가 특별하게 3가지 경우로 제가 했는데 여기 서울이 빠져있거든요. 저희가 솔직히 얘기 드리면 서울 쪽은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희 쪽에는 크게 커리가 맞진 않아요. 왜냐면 서울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물리나 수학 쪽 월등히 또 많이 하이레벨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서울연대고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준비할 수 있는 화학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전, 동기, 대전, 한과외로 3가지만 나누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5개 학교가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연계형 문제를 제가 지금 안 뽑아놨는데, 연계형 문제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화학이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학만 나오는 게 아니고 물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물이랑 물리랑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는 게 있으니 그것도 역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도 이게 작년도 문제거든요. 작년도 문제인데 그 앞에 있는 2019년 문제, 2020년 문제랑 좀 비교했을 때 많이 창의력 쪽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예전에는 중등 심화 문제를 엄청나게 좀 빨리빨리 풀고 정확하게 푸는 게 트렌드였다면 요즘에는 대전도 이렇게 창의력 문제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일반 물리학이라는 또 책인데 요거는 여기 오른쪽 커리가 작게 좀 보이시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고등부에 있는 모든 그 물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책 한 권에. 그래서 이 책을 쓸 거고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엄청 어렵거나 수학적으로 미적분을 알아야 된다 아니면 기하 기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공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게 식을 만들어 놓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장이 26장까지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게 26주 안에 끝난다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 조금 스킵할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저기 양자역학 쪽은 지금 여기 좀 안 나와 있는 양자역학 좀 제가 다 빼고 설명을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고등부 과정에서 양자역학을 통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문제고 시험에서는. 그래서 현대물리학 쪽을 제외한 나머지 파트만 제가 쭉 설명을 하고 공부를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화학은 지금 여기 이것도 중달 책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좀 전에 보여준 책이랑 레벨이 좀 비슷한 책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학이라는 게 중학교 과정부터 그 파2까지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학교 따로 파1, 파2 이렇게 다 배우기에는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배우기에는 전체적으로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다 엮어서 수업을 진행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화학인데 이게 지구화학 보시면 이게 커리냐고 보시는데 위에서 보시면 여기 이게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 파트가 있어요. 조금씩. 지금 이쪽은 중학교 과정이고요. 이거는 통합과학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A라고 적혀 있는 거는 통합과학의 A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거를 지금 저희가 그래픽 작업하고 있는데 그래픽 작업이 안 끝나가지고 좀 알아보기 힘드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각 파트별로 계속 연계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에 배웠던 내용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디서 배우고 그게 지구과학 원투에서는 어디서 다루는지를 저희 파트별로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지구과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 파트별로 다 나눠서 다 융합을 해서 수업을 진도를 나가실 거예요. 만약에 지구에 대한 거다 지각에 대한 거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지각부터 지구과학 2에 나오는 지각까지 한 파트로 다 묶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도 지금 만드신 게 틀이 달라서 그렇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런 생명에 대한 게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나온다면 이게 생원 생초에는 나눠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번에 똑같이 배우는 그런 커리 과정을 저희가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책 같이 엄청나게 정리가 잘 된 책이 있어요. 실제로 잘 된 책이 있지만 생명과학이랑 아니면 물리학,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 레벨 차가 너무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구과학과 대학에서 쓰는 이런 교재들이 너무 차이가 심해서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은 자체 교재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강의 일정인데요. 지금 아마 제일 궁금하신 게 요 파트에 대한 것인데 지금 저희가 방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화학이랑 물리만 먼저 수업을 주 2회씩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방학 들어가면은 생명이랑 지구 화학이 이렇게 서로 번갈아서 들어가면 아마 일주일에 1회씩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통 시간 제가 남아서 웬만하면 제가 남아서 이렇게 애들 케어를 다 할 거거든요. 다른 데 가면 그냥 다른 선생님들한테 안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질문이랑 받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저 혼자 제가 일 있으면 아마 지구학생이 들어와서 또 다 수업을 클리닉을 담당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유동적인 게 아무래도 물화 쪽에 수업 분량이 많고요. 그다음 생지는 좀 수업 분량이 작다 보니까 요거는 저희가 방학 끝나고 나서도 일정을 좀 조정을 해서 시험 기간이 되면 최대한 수업을 거의 줄여야 되거든요. 줄어들거나 아니면 없어질 때는 생명이나 지구과학이 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늘어나다가 그런 시기에는 생명도 지구과학이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리 과학의 70%, 65% 정도, 6, 4 정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화가 6, 그 다음에 화생이 4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영재고 화학이라고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거의 좀 특강식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저희 선생님들이 자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좀 추가적으로 수업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은 융합과학이라는 파트가 또 따로 있어요. 그거는 물화생기가 합쳐서 나오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쪽은 융합과학 쪽이나 아니면 저희 특강식으로 좀 수업을 사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클리닉은 아마 그 주에 저희가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을 이제 거의 입시생처럼 다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주 진도 나가는 거나 그 전주에 진도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아마 테스트 보는 시간, 그 다음에 그 테스트 공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까지 수업을 강의 계획이랑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내용이라 제가 좀 짧게 요약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시험 기간에는 보통 그 중2 내신은 좀 중요해서 좀 2주 정도 그 학생들 휴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기간 때는 아마 수업 빼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시험 내신 잘 끝나서. 그리고 지금 학생들마다 아마 좀 레벨이 조금 차이 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혹시 기초가 안 돼 있다, 또 나는 한 번도 안 들은 수업이다 하더라도 중학교 레벨부터 차근차근 수업을 들어갈 때도 그 부분을 걱정 안 하시면 됩니다. 선행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선행을 안 해도 충분히 들을 수 있게 저희가 또 수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선생님들 따로 학생이 조금 좀 위협하다 싶으면 따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걱정하시면 됩니다. 혹시 커리나 수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실 네. 이제 영재고 준비를 좀 늦은 상태지만 네.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사실 네. 아직 잘 네, 모르시지 네, 맞아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대형 학원을 가지 않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네. 이제 아이를 보면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런 걸 네. 보시면 아시나요? 네, 저희도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 물화생 선생님들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은 어디 학교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라고 보통 상담을 좀 많이 드려요. 테스트나 공부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요. 대전행제고 같은 경우에는 좀 모범적이고 좀 기본적인 데 충실하고 좀 이런 걸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한과행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독특한 자기만의 좋아하는 분야 이런 게 좀 보이는 학생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경기 같은 경우는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적은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이 학생은 뭔가 자기가 뭔가 좀 하고 싶은 의지나 이런 거 아니면 과제에 대한 거 이런 집중력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빠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성향이 좀 많이 다른 거라서 저희도 뭐 무조건 성적으로 이 학교를 가세요라고 지금 그렇게는 안 얘기는 안 해요. 학생 성향에 따라서 영재고가 좀 잘 맞는 데가 있어요. 학생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런 걸 좀 추천해드리는 편이에요. 이게 한 번에 나오시면 그죠? 한 두세 달 이렇게 좀 쭉 얘기하고 공부하는 거 보고 옆에서 어떻게 하나 보면은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재고 선생님들이 이제 각 학교별로 이렇게 졸업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가영, 대전,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경기 이렇게 각각 좀 졸업하신 쪽의 선생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은 좀 성향 파악이 좀 더 정확하더라고요. 최근에 졸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입학한 애들이라고 좀 어떻게 좀 알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아마 이런 애들 좀 많이 뽑히는구나 이렇게 자기네들이 좀 잘 알더라고요. 전문가들 사이에 좀 있으니까 엄청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마다 그런 성향들이 좀 있어요. 그나마 좀 신기한 학교는 대구 있죠. 대구 같은 경우는 엄청 좀 고지식이에요. 학교가 학교 성향이 그냥 좀 고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많이 뽑아요. 네. 학교 성향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게 그래도 거기 학교 입학 사정관들이 최소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한테 잘 맞는 학생을 뽑는 편이고 시험은 어느 정도 좀 잘 봐야 되겠죠. 근데 좀 전에 보시다시피 대전, 세종, 경기 빼고 경기, 서울, 한가위 빼고는 다 똑같은 시험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오히려 좀 시험 준비하기 편하죠. 그래서 대전이랑 대구랑 좀 비슷한 성향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자소서나 이런 것도 저희가 상담하시면 거의 그냥 잘 상담해 드리거든요. 입시 준비하는 건 같이 준비해야 되니까 너무 걱정해요. 그리고 수업 내용 자체는 제가 진행하는 물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이트할 거예요. 제가 수업 시수도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할 분량은 많고 중간 체크돼야 되고 문화 공부도 풀어야 되고 할 때도 많아서 제가 좀 수업 클리닉도 제가 좀 웬만하면 더 올라가고 하는 이유가 그쪽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요즘에 그 문제 비중은 다 1대1 대 1이에요. 물리가 특징이 많이 나왔나 그런 건 없어요. 물, 화, 성기가 비율이 똑같이 나와요. 네, 다 비슷하게. 예전에는 물화가 뭐 한 70%, 생지가 한 30%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 다 1대1로 똑같이 나와서 나와요. 그리고 난이도는 문화는 애들이 어려서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생지에서 좀 많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지도 무시하면 이제 안 되는. 그리고 생지가 좀 외울 게 많거든요.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 많이 까먹어요. 그 생물생도 그러고 지구과학생도 항상 얘기하시는 게 분명히 잘했는데 시간이 한두 달 지나면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복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 배웠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된다. 그걸 테스트를 보든 그리고 꾸준히 테스트를 보면 애들 안 까먹어요. 또 신기하게 수업을 공부를 안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시험 그 파트를 계속 보잖아요. 그럼 그 파트를 안 까먹어요. 신기하게. 근데 그걸 시험 안 봐버리면 또 이렇게 쑥 잊어버려요. 그래서 시험 배운 파트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아까 그 지금 클리닉 요 시간이 뭐냐면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배운 거, 두 번째 시간에 배운 거, 문항수는 점점 줄어들겠지만 그 문제가 영원히 나옵니다. 그 파트 문제. 아래 형식으로. 그래서 최대한 배운 거를 12월 달, 내년 1월 달에 아마 시험에서 나니까 시험 치시거든요. 입학 시험 치시거든요. 그때 최대한 잘 볼 수 있게 봐왔던 그렇게 좀 저희가 준비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커리에 또 포함도 되어 있지만 보통 나중에 혹시나 염려하시는 게 뭐 영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과거를 준비해야 돼. 그때 또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그것도 안 되고 뭐 일반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라고 항상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까지 케어가 되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 문제도 좀 되게 많이 풀어요. 학생들이랑 영재고 대비를 하면서도 수능 문제를 푸는 이유가 수능 문제가 매달 매번 이렇게 완전히 다른 유형이 나오거든요. 뒤에 17, 18, 19, 20번 문제가 거의 새로운 유형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습을 시키다 보면 오히려 창의력 문제도 더 잘 풀더라고요. 수능형도 좀 계속 풀어요. 물 1, 2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배울 때 꼭 같이 풀어요. 왜냐면 수능 문제는 이렇게 좀 다양한 유형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쪽에서는 걱정이 되는 게 여학생들 같은 경우 좀 나은 편이지만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술을 좀 안 되다는 얘기 있거든요. 그리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잘 모르는 내용에서 안 쓰려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쓰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서술 쪽에서도 좀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저희는 서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알아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좀 잘 풀어 쓸 수 있게 그걸 계속 연습시켜요. 그리고 아마 요 시간은 저희가 웬만하면 잘 지킬 거거든요. 지금 간식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애들이 조금이라도 좀 쉬었다가 공부를 해야 할 수 있는 거라서 수업 거의 3시간 풀로 듣고 또 수업하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조금 타임을 좀 두고 1시간 정도 마무리를 하고 집에 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이때 마치고 집에 보내주면 안 돼요라는 어머니 계시거든요. 다음날 수행이 있거나 그러면은 집에 좀 일찍 보내달라고 하면 저희는 그런 건 또 다 되니까 이 부분은 무조건 100% 완벽하게 도드려야 될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웬만하면 저희가 좀 최대한 좀 더 해드리려고 그런 부분이라서 근데 다음날 수행 있으면 수행이 더 우선이겠죠. 수행하고 하는 쪽으로 하시는 거죠. 수행 중요하거든요. 2학년 때는 내신 생기고 엄청 깨끗해야 돼서 깨끗하다는 말이 좀 되게 뭐가 수행으로 좀 잘 챙겨가지고 세부 특기사항 이런 걸 좀 최대한 잘 쓰는 게 중요한 거라서 그런 게 있으면 항상 미리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드리고요. 학생들 가끔 수행 잘 못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물어보면 웬만한 거는 제가 다 커버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케어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학기 2학기를 전체를 같이 보는 거라서 2학기에 준비하는 건 저희도 최대한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저도 한과형이나 아니면 대전이나 이렇게 보는 학생들을 보면 어느 정도 학원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좀 생활 전반적인 것들 좀 케어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숙제는 밸런스 조절을 좀 많이 할 거거든요. 선생님들 만약에 지구과학이 문제 숙제가 많이 나왔다고 그러면은 물리 쪽 숙제를 좀 줄여주는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춰서 과제가 나갈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보시면 일주일에 물리 문제 200문제 이렇게 던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푼다고 해서 애들이 또 그걸 다 풀어가지고 나가요. 숙제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큰 학원에서는 그걸 다 풀면 뭐 입학한다 이렇게 합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엄청 좀 스트레스거든요. 학생들 앞에도 스트레스고 저희한테도 스트레스예요. 안 해오면 안 해온 것만 걔가 쳐지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문제를 문제로 내기보다는 확실히 아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푸는 거는 어차피 내년 가면 많이 하거든요. 미리부터 그거를 그렇게 막 엄청나게 관련을 시킨다는 목적 아래 학생들을 뭐 그렇게 굴릴 생각은 없어요. 그건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 풀이나 아니면 다른 학생들이랑 이렇게 경쟁하는 시기는 내년 1월달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에부터 경쟁을 하게 되면 애들이 너무 지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최대한 과학이라는 게 재밌고 내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소서를 쓰거나 추천서를 쓰실 때 이 학생의 그 물학생지 4개 중에서 뭐 어떤 학생은 물리를 엄청 좋아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좀 더 자소서나 추천을 쓰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 전공까지는 아니겠지만 나는 수학이랑 화학을 너무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좀 특정한 분야를 좀 특정 짓는 게 합격하는 분위기예요. 저는 모든 걸 다 좋아해요 쓰는 학생이 없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어디가 더 좋다 이런 걸 찾아가는 과정인데 아마 선생님들이 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저희 학원에서 그 독서로 관련해서 수업을 몇십 특강으로 하는데 그런 내용도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현무 선생님 같은 경우도 코로나 관련해서 변비는 어떻게 실제로 확산이 되는지 그런 것도 다 설명을 수업 시간에 해주시기 때문에 도움은 되시더라고요. 지금은 뭔가를 엄청나게 많이 외우거나 그런 시기보다는 좀 더 아는 걸 알아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자기 좋아하는 거 생기는 거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네. 잠깐 듣기로는 네. 이제 애들이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제를 네. 학원에서 좀 많이 커버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거는 저희가 원래 제가 했던 게 그런 식이었거든요. 앞타임은 최대한 수업을 많이 하고 뒷타임 애들 늘어지면 애들 무조건 처질 수밖에 없어요. 지치고 그러면 이제 뭐 간단히 간식 먹고 타임은 뭐 학생들이 난 학생님 저 내일 음악 수행해요. 뭐 외워봐야 돼, 뭐 노래 불러야 돼. 그러면
밤에 강의실 나오면 저쪽 가서 뭐 음악 외우게 하고 뭐 듣게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최대한 학생들이 필요하면 저는 수업까지 저희 이제 아, 과학 네. 수업까지 네 그런 것도 다 해드려요. 수업도 이제 학원에서 좀 네, 하고 집에 와서 네. 그 다른 요일에는 다른 학원을 가니까 과학 파트에 대한 과제는 네. 거의 다 이 시간에 가능해요. 그렇게 거의, 네, 말씀하신 네, 대로 그렇게 맞는 거죠? 웬만한 거 같은 뭐 학생들 뭐 현미경 관찰하는 거라든지 그런 과제들 있거든요. 그런 거 비슷하게 환경을 만들어서 도와드릴 수 있는 최선 도와줘. 왜냐면 애들이 할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오늘 말대로 학교에서 수행, 국어 수행, 영어 수행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웬만한 거는 제가 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네, 맞아요. 여기 그러니까 네. 지금 저희가 아이들이 3일 과학을 가지만 또 3일은 수학을 갈 거고 네, 맞아요. 하니까 우리 저희가 최대한 이 수업 시간에 했던 과제는 저 뒤에 클리닉 시간에 네. 선생님 계시니까 과제 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나중에 그 일요일 날 뒷시간에 주말에 그러니까 주중에 했던 테스트는 저 주말 뒷시간에 테스트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했던 수업에 대한 과제들은 최대한 학원에서 다 네, 빨리 해결하고 다 갈 수 해결할 있도록 있게.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아이들이 어쨌든 이게 악순환이더라고요. 이게 해서 과제가 밀리면 학교 가서 졸다가 학원 숙제하고 다시 오고 네, 그게 싫어서.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가 뒤 타임에 거기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과제를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는데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한 번에 확 내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다른 선생님들이 그때는 좀 줄여주든지 서로 협의를 계속 해서 그렇게 과제 같은 거 있잖아요. 웬만하면은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분량은 최대한 하고 학생들이 이제 빨리 풀 때 엄청 빨리 풀거든요. 빨리 풀어버리고 어려운 거 같은 경우는 시간 나누니까 물리학 화학은 지금 여기 있는 이 네, 교과 위주로 네. 하는 친구. 네, 그게 기초부터 엄청 기초부터요. 엄청 심화까지 다 한 번에 들어가는 책이라서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뭐 역학도 똑같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들어가야 돼. 거기서 조금 더 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물어를 엄청 고등 물어까지 한 애들에 비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뭐 다른 학원 대형학원 갔을 때 뭔가 수업했을 때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놓을 제가 응시고 보는 코스 중에 제일 마지막 코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공부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완자를 가지고 어느 정도 문제풀이를 또 시킨 다음에 이걸 제일 마지막에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거기 또 서술형 문제라서 문제 구할 때는 좀 잘 맞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물리는 그 엄청 쉬운 것부터 계속 똑같은 내용이에요. 계속 쌓아 올리는 수학도 수학이랑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더 어려워. 계속 어려워져. 영문이 어려워요. 저도 아직 어렵습니다. 저도 요즘에 전자기 갖고 신청물리를 하거든요. 그런 수업하면 여전히 더 어려워요. 계속 어려워져요. 배우는 만큼 어려워지는 물리라. 학생들이 그래서 싫어합니다. 많이 싫어해요. 왜 나는 분명히 알았는데 왜 분명히 똑같은 내용이 안 풀리거든요. 단계별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축축축 어려워져요. 화학은 처음에 잘 닦아놓으면 화학은 쭉쭉이거든요. 엄청 좋아해요. 화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처음에 앞부분 좀 어려운 걸 좀 무난하게 넘겼을 때는 화학을 또 좋아해서 엄청 또 잘 파고 외울 거 다 외우고 그러는데 한번 싫어지면 또 화학은 영원히 싫어하는 과목이라 그래서 과목별로 너무 특성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생물 지구과학도 관심 있어서 좋아하는 학생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 엄청 싫어하거든요. 전 진짜 싫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편향될 거예요. 편향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내과목을 똑같이 듣더라도 나는 이쪽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건 좀 잘하는 것 같아. 이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못하는 걸 좀 잡아줘야 돼요. 네, 못하는 건 무조건 저 주말 때만 또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너무 짝짝이 돼. 이렇게 학습이 짝짝이 돼 있어요. 시간이 있어서. 그리고 최대한 그걸 좀 커버하려고 신경을 좀 많이 쓸 생각입니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특히 남학생들 물리만 좋아하고 화생지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외우는 거 싫다고 안 하려고 그래서 또 특이하게 또 화학을 엄청 좋아하는 학생도 있긴 해요. 근데 이게 12월 말
정도. 네, 12월 키마고사 끝나고 아마 대형학원 겨울방학 들어갈 때 아마 시간 스케줄 잡으실 거예요. 그때까지 최대한 땡겨서 다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거의 12월 달 되면은 수업 시수가 많지가 않거든요. 기말 끝나고 나면 한 2, 3주 그리고 연말 또 크리스마스 전까지만 수업을 할 거라고 그때까지 수업을 할 때 그때는 거의 파이널처럼 수업을 할 거예요. 1년 한 학기를 정리하시고 서머리 해야 되고 실용 시험도 쳐야 되고 다른 학원 또 그런 입시 그런 것도 비슷하게 풀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준비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기말고사 끝나기 한 2주 정도까지가 수업 진도가 거의 타이트하게 좀 나간 다음에 12월 달은 계속 서머리 테스트, 서머리 테스트 이렇게 좀 진행할 것 같아요. 수업 시소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게 중간에 빠지는 날이 좀 많아요. 중간고사 기간 빠지고 기말도 빠지고 거의 그럼 한 달 더 비거든요. 12월 달도 연말 빠지고 그러면 거의 실질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거는 이번 7월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기말 끝나자마자 시작을 해서 7, 8, 9가 맥시멈이에요. 거의 엄청 타이트하게 딱 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후반부도 이렇게 10, 11, 2달 이렇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엄청 힘들게 수업하는 거는 길어야 4달에서 5달 사이로 오죠. 나머지 시간은 7월달에 시작해서 11월 끝나지만 4달 정도가 엄청 타이트한 친구가 남았던 것 같아요. 아마 좀 여름방학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방학 아니 여름방학 하면 그래서 시간이 되니까 타이트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도를 좀 초반에는 어느 정도 빨리 빼는 편이거든요. 빨리 빼고 애들 성향을 봐요. 얘가 지금 따라오고 있는지 못 따라오고 있는지 얘가 어디가 약한지 빨리 파악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약간 타이트하게 좀 진도를 나가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서 복습할 수 있는 애들 복습하고 다시 더 심한 문제 풀고 심한 문제 풀고 그런 식으로 좀 수업 시수를 앞쪽으로 당겨놓는 편이거든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애들이 많이 힘들어해서 최대한 앞쪽에 수업을 많이 할 생각이 있어요. 선생님과는 좀 성향이 달라서 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학생들마다 다 완전 다를 거예요. 성향이 지금 어디까지 공부하는지 모르고 다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첫 한 2주, 3주까지는 좀 약간 어수선할 수도 있어요. 애들 체크를 계속 해야 돼서 처음 모이다 보면 애들이 수업을 잘 듣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왔는데 그렇게 의욕이 또 있지 않는 학생도 있어요. 하는데 아직 자기가 이걸 해야 되나? 이거 왜 해야 되나? 이거 모르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2, 3주 이렇게 조금 어수선할 수 있어요. 근데 테스트 보면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승부욕 이런 게 있어서 좀 더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고요. 그냥 수업 시간에 와서 또 계속 자려고 하는 학생도 있고요. 좀 다양한 학생이 최대한 이 시간 때 되면 학생들이 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2 때 이렇게 성장기라서 엄청 졸리거든요. 저도 엄청 졸았었고 옛날에. 그래서 학생들이 좀 수업 참여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인원을 많이 데리고 갈 수 없는 게 인원이 많아지면 자는 학생은 무조건 버리고 가야 돼요. 수업을 하다 보면 10명 이상 넘어가면 애들 케어할 수 없거든요. 뭐 제가 수업을 듣든 안 듣든 나는 수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수업을 잘 듣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로 가려는 이유가 그런 좀 누락되는 학생들을 최대한 잘 케어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수업을 내고 듣는 학생인데 최대한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나죠. 그래서 많은 인원으로 수업하면 학원 입장도 저희도 소식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좀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이 6명? 아직 거의 한계더라고요. 그 이상 넘어가면 좀 힘들어서 6, 7명까지는 이렇게 최대한 받아서 그 이상은 좀 안 하는 방향으로 무조건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수업하면 6명까지가 딱 좋습니다. 수업할 때 딱 좋은 숫자 6, 7좀 애매하고 6, 7 정도 딱 그게 한계되거든요. 여기서 넘어가면
애들도 힘들어하고 저희도 힘들죠. 왜냐면 애들이 질문 못해요. 질문하고 싶은데 계속 수업 나가니까 질문할 시간 없고 그게 좀 힘들어하더라고요.